자, 그러면 항상성의 개념이 다 끝났으니 이제 항상성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표는 사람의 내분비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갑상샘과 뇌하수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갑상샘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이제 티록신입니다. 티록신이 나오는 거고, 뇌하수체 같은 경우에는 뇌하수체 전엽이 있었어요. 뇌하수체 전엽은 뭘 한다고 했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을 자극해준다라고 아까 전에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하수체 전엽 같은 경우에는 TSH를 분비해서 부신 겉질을 자극하죠. 그러면 부신 겉질에서는 또 여기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뇌하수체 전엽은 이제 갑상샘을 자극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갑상샘을 자극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 이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잘못 적었습니다. 뇌하수체 이 시상하부를 출발하여 뇌하수체 그리고 티록신이 갑상샘이 있는데 이 순서를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TRH고 이게 TSH인 거. 왜냐면은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갈 때가 TRH고 뇌하수체에서 갑상샘으로 갈 때가 TSH라는 게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둘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내는 경우도 바꿔놓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TSH를 분비하는 건 지금 뇌하수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익히시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B는 갑상샘이라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A는 뇌하수체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의 분비,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 아까 말했죠? 기역과 니은은 모두 순환기를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호르몬은 당연하게도 순환기를 통해서. 이해하실까요? 다음 갈게요. 자, 콩팥에서 물에 재흡수하면 그냥 바로 ADH 옆에 써주시면 되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의 분비를 촉진하면 아까 전에 했던 T 무슨 H? TSH입니다. 알겠죠? 그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그 갑상샘으로 가려고 하면 TSH, 시상하부에서 일로 가려고 하면 TRH라고요. 알겠죠? 기역은 ADH는 혈액을 통해 콩팥으로 이동한다. 맞겠죠? 당연히 호르몬이니까. 뇌하수체에서는 기역과 니은이 모두 분비된다. 자, ADH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됐어요. 그쵸?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됐고, TSH는 전엽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모두 분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니은의 분비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야,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하지마.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지마. 이렇게 되겠죠. 다음 갈게요. 3번 갑니다. 자, 지금 A에서 C에서 특성 기역과 니은의 유무를 나는 기역과 니은은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인슐린인데 가장 대표적인 그 이들의 특징은 혈당량 증가, 혈당량 감소죠. 근데 이제 이자의 내분비샘에 분비되는 건 글루카곤과 인슐린이고,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을 하는 것은, 자, 글리코젠이 합성된다는 건 포도당에서 합성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결과가 될 것이고, 그럼 포도당에서 글리코젠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혈당량 감소입니다. 혈당량이라는 친구는 포도당의 양이에요. 지금 포도당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슐린이 되겠죠. 이해가실까요? 그러면은 지금 인슐린만 지금 되고 있는 얘가 지금 이 친구가 될 거고, 얘는 이 친구가 될 거고, 얘는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역은 이자의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 맞게 될 거고, A는 에피네프린 아니고 B와 C가 아니라 A와 B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해가시나요? 다음 갑니다. 4번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을 통한 혈당량 조절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X와 Y는 각각 인슐린과 글루카곤인데 혈당량 감소가 됐으니까 인슐린, 글루카곤 증가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기역과 니은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말단에서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은 같다. 앞에서 했던 우리 그 신경계 파트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여기가 같고 여기만 달랐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맞는 선지가 되겠죠. 니은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회색질이 존재한다.
당연히 맞는 소리입니다. 다음 호르몬 Y는 이자의 알파,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되고 인슐린은 베타 세포에서 분비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다음 봅시다. 혈당량 조절 과정에서 고혈당, 저혈당일 때 고혈당이면 당연히 인슐린이 나오겠죠. 혈당량 낮춰줘야 되니까. 저혈당일 땐 글루카곤이 나올 겁니다. 그럼 A는 인슐린이고 B는 간세포에서 글리코젠의 합성.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할게요. 글리코젠 합성이기 때문에 포도당에서 글리코젠이 된다는 거고 포도당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혈당량 감소, 인슐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인슐린의 역할을 보고 있는 건데 B가 인슐린이 아니라 글루카곤이기 때문에 틀리게 되겠죠. A와 B는 모두 혈액으로 분비된다. 호르몬이니까 맞는 선지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6번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조금 템포 조금만 낮출게요. 가와 나는 정상인에서 각각 기역과 니은의 변화량에 따라서 ADH의 농도입니다.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 중 하나인데요.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오래 고민, 어떻게 해야 되지?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찍으시죠. 혈장 삼투압. 저는 찍었다기보단 그냥 앞에서부터 대입을 한 겁니다. 혈장 삼투압이라고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몸에 그 물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쵸? 왜? 지금 농도가 짙으면 당연히 물이 필요하고 그럼 물을 끌어와야겠네? 그럼 ADH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쵸? ADH가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전체 혈액량이 될 것이고 혈장 삼투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 번만 더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전체 혈액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몸에 물이 많으니까 굳이 물을 끌어다 올릴 필요가 없어서 ADH가 농도가 낮아야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니은은 혈장 삼투압이니까 맞고 콩팥은 ADH의 표적기관이다. 헷갈릴 수 있는데 모르겠으면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네, ADH의 표적기관이 콩팥이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가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T1에서가 T2에서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T1일 때는 전체 혈액량이 많고 ADH가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러면 ADH가 높다는 건 오줌물을 끌어다 썼어요. 그럼 오줌물이 좀 적다는 거죠. 여기는 오줌물을 안 끌어다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오줌물이 많겠죠. 그러면 T1에서가 많은 게 아니라 적다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자, 한 번 더.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ADH 농도입니다. 자,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이거 약간 해석을 여러 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몸에 물이 별로 없으니까 나 ADH 필요해. 물 끌어다 써야 돼. 맞네.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이런 주는 문제를 틀리시면 안 됩니다. ADH는 무조건 뇌하수체 후엽. 그럼 선생님 뇌하수체 전엽에서 되는 건 뭐였죠? 한 번 더 복습을 해봅시다. 시상하부에 있고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그리고 갑상생이 있는데 TRH, TSH, 티록신이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전엽이었어요. 자, 다음 가에서 오줌 삼투압은 P2일 때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P1일 때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줌의 삼투압이라는 건 지금 여기가 ADH가 농도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ADH 농도가 증가했으면 오줌물이 줄었겠죠. 그럼 오줌물이 줄었으면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했을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P2가 P1보다 오줌의 삼투압이 높겠죠. 그럼 P1일 때가 높다는 거니까 아닌 거죠. 그 다음 이 오른쪽 표 이거 뭔 말이냐. 오른쪽 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거예요. 자, 1리터의 물을 섭취했으면 변화량이 뭘까? 전체 혈액량이 지금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ADH가 있을 필요가 없고 그 말은즉슨 오줌 삼투압이 감소할 것이고 플러스로 오줌의 생성량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물 마시고 나니까 오줌 생성 증가하네, 감소했네. 나에서 혈장 삼투압은 2보다 1에서 높대요. 혈장 삼투압이. 근데 지금 혈장 삼투압은 물을 마셨기 때문에 아까 전에 낮다고 했었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전체 혈액량이 많다는 건 이제 혈장 삼투압이 낮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번이 2번보다 혈장 삼투압은 낮아요. 그러면은 1번이 작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에서가 높다가 아니라 1에서 낮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음 8번 가시면 건강한 사람의 혈액량이 평상시일 때와 기억일 때인데, 자, 이건 웬만하면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평상시가 있고, 이제 혈액이 지금 보면은 이제 혈액량이 증가했을 때와 감소했을 때 중 하나라고 기억이 주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거는 이렇게 이 둘 중 하나가 될 텐데, 오른쪽으로 더 가 있는 게 혈액량이 증가한 거고 여기가 감소한 겁니다. 이걸 알아두고 있으면 그냥 얘가 증가한다 쓰고 그냥 쭉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선생님 굳이 외워야 됩니까? 외워두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안 외운다고 한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고 있는데 혈중 호르몬 X는 당연히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고 하면 얘는 ADH겠죠. 근데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고 있는데 ADH가 증가하는 기울기가 낮아요. 그럼 천천히 ADH가 그렇게 막 썩 필요하진 않다는 겁니다. 왜? 나 혈액량이 많으니까. 혈장 삼투압 이제 여기 양이 지금 이만큼 있는데 지금 쭈쭈쭈쭈쭈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평상시라는 거는 혈액량이 얘보단 적을 테니까 당연히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이 필요한 정도가 얘가 더 빨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작은 게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콩팥은 X의 표적 기관이다. 콩팥은 ADH의 표적 기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감소했을 때가 아니라고 했고, P1일 때 수분 재흡수량은 기억일 때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겠죠? 왜요? 선생님, 기울기가 작은 게 뭐라고 했었죠? 기울기가 작으면 지금 나 물 많으니까 천천히 ADH 줘도 돼. 이기 때문에 ADH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ADH를 그렇게 막 썩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건 수분 재흡수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일 때가 훨씬 많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해가십니까? 9번 보시면 알파세포 뭐라고? 글루카곤. 베타세포 뭐라고? 인슐린. 자, 그러면 X는 뇌하수체 전엽이다. 맞을까? 틀릴까? 아니에요. 이 친구 이 X는 시상하부입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웬만한 호르몬은 전부 다 시상하부에서 스타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글루카곤 인슐린 이자라고만 외웠는데 여기 앞에 뭐가 있으려나? 시상하부입니다. 왜요 선생님?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1번 문제에서 보고 있는 뇌하수체 전엽도 간내의 시상하부를 거쳐서 이렇게 갔었죠. 호르몬의 모든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X는 시상하부가 될 것이고, 경로 A는 부교감 신경에 의한 자극 전달이다. 선생님 이게 부교감인지 교감인지 어떻게 압니까? 앞에서 조금 했으면 좀 다행이지만 모른다고 한다면 여기 앞에 문제에서 인슐린일 때가 부교감이고 글루카곤일 때가 교감, 이래서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인슐린일 때 부교감이라는 걸 살짝 캐치를 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부교감 신경이 이제 A가 절대 아니겠죠. 그러면 경로 B는 호르몬에 의한 자극 전달 경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선생님 호르몬에 의한 자극 전달 경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호르몬 지금 경로 B는요, 이 친구는 에피네프린이잖아요. 에피네프린은 혈당량 증가고 이 친구는 교감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얘는 호르몬이 아니라 신경에 의한 자극 전달 경로예요. 선생님 살짝 헷갈리는데요? 헷갈린다고 한다면 여기로 가서 호르몬과 신경계를 좀 보시면 됩니다. 이래도 조금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신에서 에프네프린을 내는 건 호르몬에 의한 자극 전달 경로지만 시상하부에서 부신으로 가는 과정은 신경에 의한 자극 전달 경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당량이 높아지면 호르몬 기억의 분비량, 얘 혈당을 높여주는 건데 아닙니다. 니은의 분비량은 음성 피드백, 이거 너무 많은 선지다. 그쵸? 이렇게 시험은 어려워 보이는 말들이 굉장히 많지만 당연한 말들이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법이에요. 선생님 혈중 ADH 농도가 증가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혈장과 오줌 삼투압을 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때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됩니다. ADH 농도가 증가한다면 혈장 삼투압은 감소할 거고 오줌 삼투압은 증가할 겁니다. 왜? 물을 끌어올렸으니까 오줌 물은 없을 거고 몸에 물은 생길 거니까요.
근데 얘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건 얘분의 얘가 플러스여야 된다는 뜻이죠. 증가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얘분의 얘가 돼야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얘가 혈장이 될 거고 얘가 오줌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볼 때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x축이 무엇인지를 x축이 무엇인지 확인 후 문제를 푸는 게 좀 좋습니다. 확인 후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ADH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상상을 하시고 문제를 풀면 망상 아닙니다. 상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선생님 이건 뭡니까?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봐줄게요. 일단 시상하부는 ADH의 분비를 조절한다. 맞겠죠? 시상하부는 모든 호르몬의 조절 중추라고 했어요. 니은은 오줌이 아니라 혈장이 되겠죠. 그 다음 이게 뭡니까 선생님? 물을 마셨는데 오줌이 삼투압은 내려갔어요. 혈장 삼투압도 내려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자, 물을 마셨으니까 당연히 오줌 생성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오줌 삼투압은 당연히 내려갈 겁니다. 왜? 오줌물이 있어서 묽어졌으니까요. 근데 혈장 삼투압도 당연히 몸에 물이 많아졌으니까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혈중 ADH 농도는 지금 물을 마신 직후에는 별로 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구간 1에서는 적어요. 근데 구간 2에서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얘네들 삼투압이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 말은 물 필요해, 물 니드. 그러면 이제 당연히 ADH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럼 이때 오줌 생성량은 물을 마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증가돼서 얘는 완전 작은 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크다가 말이 안 돼서 기억만 남는 현재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12번까지 풀고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또 고민도 하지 마세요. 이자와 콩팥입니다. 자,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간이에요. 맞네. A는 소화효소를 분비한다. 어디가 됐든 간에 소화효소를 분비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자 같은 경우는 소화효소를 분비를 하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네, 고민 안 할게요. 고민하지 마. 자, 다음 호르몬 A에서 C에서 특징 기억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 디귿의 순서 없이 나타난 것이다. 부신에서 분비된다. 일단 에피네프린 눈에 보이니까 에피네프린, 나머지는 이자라서 아닙니다.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건 에피네프린과 글루카곤이죠. 다음 순환기를 통해 표적기관 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꿀팁이 뭐냐? 자,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XO5죠. 인슐린,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순서로 갔을 때 얘는 XO5죠. 얘는 555죠. 그쵸? 그러면 일단 555가 될 만한 데는 기억과 디귿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일단 X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 모양을 좀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모양을 잘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상 그냥 뭐 동그라미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X가 될 것이고 얘도 X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를 푸셔도 되고 그랬다고 할 때 이게 성립을 하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이 모양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여기가 순환계가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혈당량 증가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가 글루카곤이 되고 에피네프린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인슐린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성립을 하는지? 네,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맞고요. B는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한다.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한다는 건 포도당 증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혈당량이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당연히 글루카곤이 맞게 되는 거고요. C는 에피네프린이다. 맞는 선지죠.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어요.